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송원재TV 시작합니다. 지난 3, 4개월 동안 이준석 대표를 탄핵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커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탄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부산에 가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이제 공동 유세를 벌이는데 빨간 커플티를 둘이 같이 입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언제 준비를 했는지,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지방을 돌면서도 당무를 자신이 보고 있다, 홍보본부장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 준비를 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빨간색의 티를 같이 입자, 파격적인 문구도 넣겠다, 이래서 후보님께서 이런 티를 입을 수 있는, 이런 파격적인 티를 입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가 얼마든지 입을 수 있다, 이래서 두 사람이 빨간 티를 입은 모습을 보고 저도 옷이나 색감에 대해서는 젬병인데 젬병인 제가 봐도 상당히 좀 촌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촌스럽다. 저렇게 촌스러운 감각을 갖고 있는 이준석이가 홍보본부장을 제대로 해내겠느냐, 이래서 다시 또 이준석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좀 그 티가 촌스럽고 또 이준석과 윤석열 후보가 같이 그렇게 커플 티를 입은 것을 보고 어제까지 싸우다가 오늘 그렇게 또 친한 척 하는 것, 또 얼마 있다가 또 싸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친한 척 하는 것. 저도 송원재TV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재명 후보 부부가 너무 어색하게 키스를 한다든지 귓속말을 한다든지 뭐 백허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위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너무 친한 척 하는 게 좀 어색하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뭐 또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사이가 좋다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재명 후보 부부보다는 그래도 느끼하지 않고 그래도 뭐 볼만하다, 이렇게 평가가 엇갈립니다.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여러 지역에서 파격적인 이런 의상 이런 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몇 번 더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 뭐 불편하고 조금 보기가 어색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 젊은 층들의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준다, 따라준다라는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대로 입고 따라주는 모습도 보기 괜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꾸 받아주고 아이디어를 자꾸 잘한다라고 해야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적극적이 되고 또 힘을 내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장년층이라고 하더라도 젊은 층의 이런 아이디어가 처음엔 좀 어색해도 계속 따라 하다 보면 좀 있으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코디라는 게 저도 평생 코디를 받아봤지만 언제나 제 마음에 잘 들지 않고 어색합니다. 그럼 코디 전문가들은 언제나 그럽니다. 자신들을 따라달라. 코디의 원칙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누구 개인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 방향으로 코디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오늘부터 이제 손잡고 공동유세에 나섰습니다. 그 출발 지역은 부산입니다. 왜 부산으로 택했느냐? 어제 울산에서 만났으니까 뭐 가까운 부산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부산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부산에서부터 이 추운 겨울에 동남풍을 일으켜서 한강으로까지 동남풍을 불게 하자라는 것이죠. 부산이 왜 중요하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지지율이 오르내리고 있는 이 변화가 가장 심한 지역이 서울과 부산이었습니다. 아주 심할 때는 일주일 안에 10% 이상이 출렁거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서울과 부산이 스윙보트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주당 시장에게 표를 찍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표를 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유권자들이 20% 안팎으로 이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신물을 내면서 이제는 국민의 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야당이 조금만 잘하면 야당에게 기회를 주겠다, 야당을 지지하겠다, 그런 자세로 야당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민주당과 야당, 국민의힘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10%, 20%의 지지율을 일주일 안에라도 끌어올 수 있는 지역, 그 지역이 부산인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에 부산시당에서 선대위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65% 득표,
부산에서 65% 득표에 도전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시절에 부산에서 획득한 득표율입니다. 이번 선거는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는 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후에는 부산의 북항 재개발, 부산의 현안 문제입니다. 북항 재개발 지역을 방문했고 서면 거리에 나가서 이준석 후보와 그 빨간색 티, 커플티를 같이 입고 거리 공동 유세에 나섭니다. 부산에서부터 따뜻한 바닷바람, 따뜻한 동남풍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서울까지 진출하겠다. 이런 전략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저녁은 이준석 대표와 언양불고기를 먹었죠. 어제 울산 언양불고기집에서 소위 울산 대타협, 울산 선언 성사를 시켰습니다. 어제 제가 그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는 장면, 첫 장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잘 쉬셨느냐 이렇게 첫 인사를 하자 이준석 대표가 쉬긴요, 잘 쉬었다뇨 라고 퉁명스럽게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첫 인사를 보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센스라고 하죠. 감각적인 센스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지방을 다니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법인카드를 들고 당대표 법인카드를 쓰면서 지방에 놀러 다니느냐, 당무를 거부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이준석 대표가 계속 당무를 계속하고 있다, 자신이 홍보본부장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잘 쉬셨냐 이러니까 언짢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응답을 했다. 윤석열 후보도 그런 센스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공격을 당하면 언제나 2배, 3배로 갚아준다지 않습니까? 곧바로 이준석 대표가 되받아칩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 순천이나 여수를 돌아온 것을 보고 다음에 언제 같이 한번 가자라고 하니까 순천에서의 그 악몽이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순천에서의 악몽이 뭡니까? 이준석 대표가 순천에 가 있을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또 대표 패싱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이야기를 슬쩍 꺼내면서 역공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윤석열 후보의 그 진중함, 이런 것이 무기죠. 이제 2시간 넘게 식사를 하면서 아마 언양불고기, 맛있는 언양불고기 덕분도 있었을 겁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풀어져서 모든 문제를 풀어놓고 잘 해결을 했다. 역시 윤석열 후보 스타일은 감각적인 센스 이런 것보다는 좀 뚝심 있게 진솔하게 이렇게 다가가고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잘 쉬셨냐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지방을 다니면서까지 또 지역의 현안까지 챙기고 또 홍보본부장 일까지 챙기고 그렇게까지 또 일을 하시느냐, 부산 앞바다, 제주 앞바다, 시원한 앞바다 보면서 머리도 좀 식히시지 그러시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훨씬 더 좋게 좋은 분위기에서 출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제 그 맛있는 언양불고기를 과연 누가 샀을까? 계산은 누가 했을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99%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샀을 겁니다. 이 정치권에서, 아니 또 사회 일반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고향, 자기 동네에 손님들이 오면 언제나 계산을 그 주인 되는 사람이 하는 게 우리 어떤 미덕이죠. 당 후보와 당 대표가 그렇게 울산까지 와서 좋은 성사,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김기현 대표가 당연히 샀을 것이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가 산 그 비용도 후원금이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과 이준석의 선대위 영입, 선대위 정착 이 부분들을 마무리하자 민주당에서 또 이간질에 나섰습니다. 윤석열이 김종인, 이준석 뒤에 숨었다. 윤석열의 무능이 드러났다. 반창고 봉합이다. 곧 다시 갈등이 불거질 것이다.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가장 걱정한 것이 김종인과 이준석이 윤석열과 손을 잡는, 서로 협력하는 그 그림이 가장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느닷없이 평생 오랫동안 김종인 위원장을 존경해 왔다라고 하기도 하고 자주 연락을 드린다라고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간질, 폄하, 김종인과 이준석, 윤석열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다가 이제는 윤석열의 무능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는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후보가 짜놓은 틀, 계획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서 들락날락
그래서 잡음이 일어나다가 이제는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세워놓은 큰 그림, 거기에 동의를 하고 들어온 것이다. 이게 팩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이고, 이 모든 통합과 선대위 구성은 윤석열 후보의 뜻이었고 윤석열 후보의 추진력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불안한가라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인으로서 새로운 정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정치인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윤석열 후보의 앞으로의 행보를 예측하는데 저도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새로운 모습이거든요. 지지율이 이렇게 출렁이고 또 정말 막판에 결국 이렇게 손잡을 거였다면 지난 한 달간 그렇게 시기를 끌지 않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이게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로 스피드 있게 일을 추진하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치권에서.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좀 우둔하다시피 뚜벅뚜벅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거북이처럼, 정말 황소나 거북이처럼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지나놓고 보면 마지막 그림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윤석열 후보는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좀 늦어 보이긴 하지만 뚜벅뚜벅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왔던 겁니다. 그걸 기존 정치권의 문법으로 보게 되니까 많은 걱정이 생기고 저게 좀 이상한 것이 아니냐, 정치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정치권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예측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선대위에서의 인적 쇄신 이런 부분을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 모든 부분들이 다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서로 지금 무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짜놓은 큰 그림 속에서 움직여 가게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던 중진 그룹들은 조금 아마 위축이 되겠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경선 국면과 대선 국면은 다르다. 경선은 당원들을 향해서 선거운동을 하지만 대선은 국민들을 향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그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중진 의원들도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선대위에 참신한 인물들을 많이 영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 새로운 얼굴들이 선보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 자신이 새로운 인물이고 참신한 인물이고 정치권에서 보기 힘든 새로운 정치 스타일,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을 놓치게 되면 앞으로의 예측도 틀리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국 논란이 다시 일었습니다. 이재명이 조국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재명에 대해서 추미애가 다시 공격을 하고 나서고 그런데 왜 아직 조국은 또 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도 입이 근질근질할 텐데 말을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모두 윤석열 후보를 돕는 일이다. 조국이 대선에 등장하기만 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러니까 과거 YS나 DJ,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씁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전혀 달랐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마지막 최종 결과에 대한 그림이 자기 머릿속에 완전히 그려져야 합니다. 그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바둑에 있어서 마지막 반집을 이긴다, 한 집을 이긴다라는 부분이 그려진다면, 확실히 계산이 된다면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는 이 계산이 되지 않으니까 많은 정치적 기술을 넣게 되고 지지율을 반등시킬 많은 또 무리수를 띄우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재까지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반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권한 그 빨간 커플티를 입고 부산에서부터 동남풍을 불러일으키는
그 전략 적절한 선택이었다. 앞으로 지지율 반등이 충분히 일어날 여력을 갖고 있다. 지금 뭐 시중에서 많은 친한 분들과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아니라 내가 대선에 나가도 이재명은 이기겠다. 다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야, 누가 나가도 이재명은 이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것이겠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